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렇게 좀 많이 갔겠죠. 이주했다면 강화도가 전체에 있었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래도 한 몇십만 안 됐겠습니까? 20만 명 정도 됐다고. 아, 군인만 전체. 해도 아까 10만? 네. 20만 명이 강화도로 갔잖아요. 그러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일단은 농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농사. 네. 아니면 가능할지 몰라도 호남 지역에서 배 타고 식량도 보내주든가 뭐.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몽골이라면 다 항구를 막아버릴 것 같긴 한데. 바다에서 뭐 못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농사 아니면 어업인데 네. 그걸로 평생 먹고 살기는 어렵게 20만이면. 사실 이 먹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생각을 해보면은 20만 명이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강화도 인구가 6만 8천 정도 그러니까요.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20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면적은 지금보다 30%가 줄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간척이나 물 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가 면적도 줄었는데 적었는데도 많고. 불구하고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20만 명이 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한 것이 일단 산지를 먼저 개간을 했다라고 해요. 오. 산지를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농사를 졌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배로 들어오는 물자를 통해서 식량을 보급을 받았겠죠. 맞네 우리 말이. 맞네 진짜. 아, 지훈 씨 말이 맞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게 뭐냐면 간척 사업입니다. 아, 그때부터 간척 사업이 시작이 돼요. 아. 그래서 뻘이 있잖아요. 네. 뻘을 전부 다 간척을 하게 돼요. 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몇 년이 걸리죠. 바닷물을 빼고 염도를 없애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되려면. 근데 오랜 기간 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강화도는 그렇게 간척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오냐면 조선 후기까지 옵니다. 간척 사업을 통해서 원래 강화도가 있었던 땅의 30%를 간척 사업으로 넓히게 된다고 되겠습니다. 대단하네. 네, 그래서 그렇게 식량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무신 정권이 있었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곡물들 이런 것들을 배로 날라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럴 것 일단 같아요. 식량을 이렇게 조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강화도에는 몽골군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강화 궁궐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의 수도가 옮겨지고 고려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강화궁이 현재도 궁지로 남아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게 유수부로 발전을 하거든요. 유수부의 의미는 행궁이 들어가 있고요. 왕이 행차할 수가 있고 또 왕이 나중에 궁궐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수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높여줍니다. 병자호란때도 저기를 가려고 했던 겁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못 도망가서 그렇지만. 사실 정묘호란 때 거기로 도망가게 됩니다. 정묘호란 때도 가게 되는데요. 네. 병자호란 때는 가서 못 도망가고 남한산성으로 가게 남한산성 됩니다. 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려가 강화도로 천도를 하고 나서 거기에 궁궐을 짓고 간척 사업을 하고 강화도의 동쪽을 전부 다 요새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몽골군은 기마병들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사실 해전이 약하죠. 예. 배를 타고 못 들어오게 되고요. 이 강화도는 어쨌든 해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죠. 아. 딱 해저 같아요. 뭐. 네, 그래서 해자 중에서도 아주 폭이 1km까지 되는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물살도 세고요. 네. 거기 유명한 손돌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몽골군 같은 경우는 강화도 침입이 불가능하죠. 네. 서단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너무 보니까 좋죠, 네. 그러니까. 와. 그렇게 강화도가 그러한 천의 요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몽골과의 대항 고려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망가는 거네 절로.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네, 거죠. 만들어 놓은 음. 거고. 그런데 이 그 무신 정권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은 몽골에 항복하면서 무신 정권이 망해요. 네. 그러니까 1170년도에 정중부에 의해서 시작됐던 이 무신 정권이 1270년도에 최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100년 걸리네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몽골이 와서 침략을 했고 그래서 강화도로 피난을 갔지만 강화도에서 몽골한테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항복을 했던 원종이 조건으로 강화도에서 다시 돌아오겠다 개경으로. 아. 이게 사실 쿠블라이라고 하는 그 몽골 제국의 왕이었죠. 그 쿠빌라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야, 니네들 항복을 받아줄게. 하지만 니네들 전부 다 풍습이나 모든 걸 인정해 줄 거야. 하지만 니네들 다 나와.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강화도에 있었던 최희가 살해를 당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무신 정권을 원종이 몰아내게 되면서 1270년도에 무신 정권이 끝나고 그리고 강화도가 다시 개경에 환국을 하고 나서 고려가 원의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원 정부. 니네 올라와 하면서 이제 원이 또. 그런데 이 무신 정권이 쉽게 또 망하지 않잖아요. 무신 정권이 또 100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이 특수부대가 이 삼별초라고 하는 건 특수부대거든요. 이 사실 최충원이 만들었던 특수부대인데 이 삼별초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삼별초는 몽골 정권에 대항하고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쟁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삼별초의 항쟁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삼별초는 특수부대이고 무신 정권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고려의 군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고려의 군사들을 어떻게 치냐면요. 여몽연합군이 칩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이 돼버렸네. 반란군이 돼버린 거예요. 참 아쉽다. 그러니까 환궁을 한 원종이 군사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몽골 제국의 군사가 와서 특수부대인 삼별초를 없애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삼별초의 항쟁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배중선이 그렇게 죽을까 제주도로 도망간다 뭐 이렇게 나와요. 이때 이제 진정하게 무신 정권이 마감이 되는데 네. 이 삼별초는 나중에 가별초라는 이름으로 해서 고려 후반기에는 그 이성계 같은 경우도 이 가별초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그 각자의 그 친위 부대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특수부대로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삼별초는 몽골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종이 쿠빌라이한테 우리가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나라의 간섭기로 들어가면서 원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쿠빌라이 칸이 원래는 이 몽골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하고 둘이 서로가 왕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라고 하면서 왕 쟁탈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누가 왕일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원종이 하나 선택을 한 거죠. 쿠빌라이 선택한 거예요. 잘 선택했네. 쿠빌라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려로 돌아올 때 고종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종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원종이 왕이 되면서 쿠빌라이도 왕이 됐고 원종도 왕이 됐어요. 되게 친했다는 거잖아요. 친해오게 됐습니다. 야, 너 왕이냐?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너 나라 내가 잘해줄게. 뭐 이렇게 너 왕, 너 왕, 나도 왕.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가 야, 얘 선견지명이 있네. 나를 왕으로서 대우를 해줬네라고 해서 이 원종을 대우해주게 됩니다. 와, 그래서 우리가 속국 그냥 점령은 안 당한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대로 그러면서 고려를 쿠빌라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점령 안 할게. 다 인정해줄게. 대신 속국으로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가 남은 게. 그러니까 원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고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고려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고려라는 이름을 쓰고 풍습도 남아있게 되고 대신 이제 속국이 되면서 원의 간섭기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수탈을 당하죠. 그게 이제 고려의 아픈 역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때부터 100년이 또 가요. 원의 간섭기가. 네. 그런데 이 원종은 이 몽골을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원종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몽골로 보내는데 쿠빌라이 칸의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막 요구를 합니다. 졸릅니다. 원종. 장인하고 싶어. 네, 부마국이 좀 돼달라. 우리가 부마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종의 아들과 이 쿠빌라이 칸의 공주가 결혼을 합니다. 와. 그러면서 이 원종의 아들이 그 공주와 결혼을 하고 오는 과정에서 아픈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충렬왕이 됩니다. 충렬왕. 충 시리즈. 네, 충 시리즈가 나오는 이상한 거예요. 애들 충 시리즈. 이상한 애들 충 시리즈가 왕이 이 내려올 때 보면은요 변발을 하고 내려와요. 이 몽골의 어떤 풍습을 가지고 오다고 해서 몽골인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 그 충렬왕이 이렇게 변발하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개탄스럽게 하고 뭐 왕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왕이 저러나. 세상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사실 이름이 충자로 다 바뀌어요. 충 시리즈. 네, 충 시리즈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해왕, 충목왕, 충정왕 6명의 충 시리즈의 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충인지 아시죠? 충성 아닙니까? 충성하라고 원나라에 충성하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원나라에 이쪽에서 앞으로 충으로만 이름을 져라. 그래서 원래 보통 보면 우리가 조와 종을 쓰잖아요. 네. 조선 시대에도 조와 종을 쓰잖아요. 고려도 마찬가지로
아까 광종 얘기했고 뭐 경종 얘기했고 원종, 의종 얘기했고 네. 원종 얘기했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와 종을 쓴다는 얘기는 자주국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와 종을 썼지만 명나라나 청나라에서는 사실 쓰지 못하게 했었어요. 왕의 국가는 그 쓸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쓰겠다라고 해서 쓰게 된 건데 고려 때도 그때까지 이 원종까지는 조와 종을 썼는데 쓰지 말아라. 네. 원종이 그런 거죠. 원나라가 그런 거죠. 왜? 석구가 있냐? 석구 왕의 국가니까 조와 종을 못 쓴다. 그건 이제 황제 국가만 쓸 쓰 있다라고 해서 네. 못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충실이지가 6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타파한 분이 누구냐면 아시다시피 공민왕이 되는 겁니다. 공민왕이. 사실 이렇게 원나라 간섭기 때 이 기황후 아시잖아요. 기황후. 공료로 우리가 팔려갔던 공료로 이제 보냈던 사람이 하죠. 예.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또 드라마 잘 봤는데요. 네. 근데 거기에 그 황제의 그 왕비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황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의 오빠가 기철. 기철이에요. 그 기씨들이 많이 그 고려의 조정을 뭐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권문세족이죠. 이런 사람들을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 거죠. 권문세족이 득세했을 때가 고려 말이에요. 이거를 전부 다 없앤 게 공민왕인 거죠. 권문세족을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죽였는데 기황후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고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왜? 원나라가 이제 쇠망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공민왕은 그래서 땅을 수복하게 되고 찾게 되는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와.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성계가 이제 공민왕의 신임을 얻었던 이성계가 황산대첩에서 꿈을 꾸고 네. 그리고 그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면서 적군을 잡잖아요. 그래서 공민왕 다음에 저 우왕, 창왕, 공양왕을 거치면서 이제 고려로 조선으로 가게 넘어가는 돼요. 거죠. 근데 그게 짧아요. 그죠? 얼마 다 금방. 서로 그냥 갔구나. 그냥 이성기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방. 공민왕의 친임을 받았던 스님이 한 분 있었던 게 이 신돈이 성균관에다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폐해가 돼서 이 신돈도 죽게 되지만은 이 신돈에 의해서 성균관이 투자가 많이 되고요. 네. 이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신진사대부가 돼요. 결과적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 정도전. 네, 정도전, 정몽주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게 되는 네. 거잖아요. 새로운 나라인 조선을 역성혁명에 의해서 만들게 되는 형태. 그리고 그 뒤에 이성계를 옹립해서 시작을 했던 것이 조선이라고 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다 되네. 고려의 말 500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고려는 이 자주국가이면서 황제의 국가로 시작을 했지만 무신 정권에 의해서 피폐하게 되고 원나라 간섭기 100년에 의해서 약화된 그러한 고려의 아픈 얘기를 우리는 해보았는데요. 이때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고려가 멸하게 되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때 성리학자였던 길제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우리 미셸께서 한번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품물회예요. 그러니까 품다라는 거죠. 옛날에 고려를 품는다. 그래서 고려의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구나라는 슬픔 이야기를 시로 남긴 거입니다. 길제가 성리학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진사대부도 성리학자거든요. 이 신진사대부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조선을 세우면서 훈구파가 돼요. 그러니까 정치, 중앙 정치에서 이 고려 말에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신진사대부고 이 신진사대부가 훈구파가 되어서 왕 옆에서 조선을 이끌어가는 형태를 조선 네. 초기에 갖게 되는데요. 이 길제는 누가 되냐면요. 살인파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길제와 같은 성리학자들은 조선의 건국을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고려를 개혁해서 고려가 재탄생되게끔 만들어서 계속 그대로 고려로 쭉, 가자라고 네, 했던 네, 네. 정몽주와 같은 형태의 성리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길제가 이런 시조를 남기고 길제는 조선이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치로 나가지 않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공부만 하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후예들이 누구냐면 살인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성리학자들은 시골로 내려가서 살인파가 되고 네. 신진사대부들은 훈구파가 되는 거죠. 네. 이 훈구파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성종 때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시 등장을 하는 게 이 살인파가 등장을 네. 하는 거죠. 조선의 성종 때.
물 밑에서 이제 이렇게 네. 잔잔하게 있다가. 그러니까 살인파가 중앙 정치로 올라올 때가 성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서 성종 이후의 왕이 누구죠? 연산군이죠. 있고 뭐 중종. 그때부터 이 살인파의 어떤 아픈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4대 사화가 나오죠. 사화. 그래서 기묘 갑작 뭐 을사 기묘 갑자 사화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4대 사화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살인파가 결과적으로는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면서 네. 붕당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고려와 같이 연결을 해보았는데요. 고려. 그러면서 고려를 한번 전체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봤어요. 네. 세부적으로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고 그 사건이 하나의 시간으로 본다면 아주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짧게만 좀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이 고려의 역사는 우리가 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조선의 역사보다는 많지 않다라고 해요. 근데 그만큼 고려는 역사책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고려를 공부할 때 역사학자분들은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서적을 기반으로 고려를 좀 더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고려사 저료도 있고 고려사도 있고 여러 책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 부가적인 거는 이제 다른 나라 책들을 보면서 고려를 연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선에 비해서 기록이 네. 의외로 많지는 않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명확한 거는 강화도와 연결된 고려의 역사는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고 강화도 38년 동안의 천도의 기간 동안은 강화도가 이 이후에 천의 요새가 되고 왕들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면서 네.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이 고려의 역사는 아픈 전쟁의 역사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강화도에서의 역사입니다. 네. 이렇게 강화도에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이제 고려가 훌 고려 역사가 다 하나하나씩 어. 딱 근데 되네요. 진짜 강화도가 중요하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몰랐을까 나는? 너무너무 흥미롭게 오늘 이 강화도에 연결된 제1부 고려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2부는 그럼 조선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아, 기대된다. 그렇죠? 기대된다. 예. 여러분 또 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안녕. 안녕.